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새벽에 많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요목조목 좀 따져볼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시간 8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 곧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의 의약품을 가져올 때 관세를 부과할 것인데 매우 높은 2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구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내놨는데요. 구리에 대한 관세도 50%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구리의 경우에는 7월 말이나 8월 1일자로 시일 내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약품과 반도체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이런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앞서 14개 국가의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낸 바 있죠. 그런데 이 상호 관세 시한과 관련해서도 8월 1일이라는 발효 시점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는 관세 정책이죠.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강경해진 스탠스에 조금은 압력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증시 방향성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상팀이 현재 미국과 협상 중에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논의 사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여한구 통상본부장, 현재 시간 7일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산업부는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이 오늘 또다시 만나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여 본부장은 양국의 제조업 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품목 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의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 품목 관세랑 상호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러한 전략이 협상에서 잘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협상 진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LNG도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랑 또 철강 등의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인지도 함께 체크해 보죠. 자, 마지막 소식은 국내 증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이 오늘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단독 기사라서 확인은 좀 필요한데요. 민주당 소속 김남근 민생수석 부대표가 어제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걸로 밝혔습니다. 자, 김 부대표가 대표로 발의하는 그 법안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인 건데요. 자, 만약에 진짜 오늘 이 법안이 윤곽을 드러낸다면 시장에 또 한 번 반향이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먼저 점검하러 가보시죠.
주 중반을 향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죠.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작의 키워드 두 분은 어떻게 잡고 계실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서 상당히 견조한 투심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에이블 1차 정례회의도 있습니까? 네, 에이블 1차 정례회의 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좀 생소하네요. 에이블, 뭔가 될 것 같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 수요 공급자 협의체 모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를 하고 용산에 있는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제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STO, 그리고 이제 CBDC 관련해서 내용이 진행이 될 건데 어제 미국의 하원 의장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달 7일부터 14일까지 그 크립토 위크라고 지정을 해놓고 벌써 이미 상원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액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7월 달 안으로 중순경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은행, 비은행권, 심지어 민간은행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분명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7월 중순경에 하원 통과를 하면은 7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8월 1일부터 이게 법제화가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7월 말, 8월까지 연이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재료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까지 움직였었죠. 이에 대한 부분들 쉬어감 없이 오늘도 가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심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하리라 보십니까? 네, 오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발요.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뭐 선물, 현물 동시에 다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뭐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또 오히려 더 힘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관세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부담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합의를 잘 하려고 협상을 잘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1일까지 잘 조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상호관세랑 품목관세, 이중관세 부과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근데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도체라던가 의약품 관세 별도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장이다 보니 이제 시장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가보자, 으쌰으쌰라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수는 점검을 해야겠죠. 바로 첫 번째 변수, 오늘도 관세입니다. 근데 조금 구체화되고 있어요. 키워드 3가지였죠. 반도체와 의약품, 그리고 굴입니다. 먼저 반도체의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의약품이 20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이 반도체랑 의약품 먼저 좀 살펴보면 사실 구리는 50%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리 선물이 급등했는데 반도체랑 의약품은 이미 알려져서 그런지 이게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리라 보세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200%면은 큰 건데 그죠. 이게 아무래도 그 CDMO 쪽을 겨냥한 거 아닌가 바이오시밀러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충격이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라는 수치 자체가 좀 너무 명확하게 크죠.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막 이렇게 크게 막 이제 추세가 끊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내용들이 부담을 줄 수는 있겠으나 저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은 지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0% 일단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율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협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제가 봤을 때는 관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하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35%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또 관세를 무리하게 부과하진 않을 거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 전쟁의 서막이 과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국가별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뭐 실무 장관들 뭐 이렇게 보내고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저희가 잠시 뒤에 세부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가질 테지만 의약품은 또 눌림이 좀 불가피하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눌렸을 때 저희가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까지 메리트 괜찮을까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좀 정말. 네. 그럴까요? 근데 지금 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고 어쨌든 만약에 이 관세 변수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다. 예. 이게 추세가 꺾여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의약품 관세가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200%라는 수치 자체가 주는 압박감,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향해서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구리는 어떨까요? 구리는 처음으로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선물 시장에서 보면 관세 부과되기 전에 사재기가 막 일어날 거니까 일단 급등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이 기업들 급등은 연동되겠지만 나중에 추후로는 부담으로 다시 눌릴까요? 우선 이제 좀 그 어제 러트닉 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CNBC에 인터뷰를 했죠. 구리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다 조사를 마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상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구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뭐 구리가 50%인데 품목별 관세까지 또 부과를 한다면 이게 또 더 오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뭐 TV를 만든다고 하면 TV 안에도 구리가 일부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가 궁금한 상태고 사실 구리나 이미 이제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가격 확인해 보시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랐는데 당분간은 조금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한구 본부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일 날 미팅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9일 날 내일 또 다시 준비하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베트남처럼 46%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20%까지 무려 26%가 떨어졌는데 최소 한 15%나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협상팀이 미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일자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쯤에 다시 한번 러트닉 상무장관과 어떤 협상에 대한
골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제조업 협력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철강 관세 품목 인하가 필수적이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조선이나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카드가 먼저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품목별로 좀 내리는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철강은 LNG 알래스카에 대한 기대감이랑 엮여서 이게 관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조금 더 상방으로 길게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는 예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자동차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왜냐면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철강은 일단 알래스카 얘기 나오면서 좀 뭔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 제조업에 대한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협상에 대한 시작을 했던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자동차나 철강에 이렇게 관세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사실 인텔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뭐 대만 TSMC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딜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도 지금 가동 예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뭔가 좀 관세에 대한 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은 제조업에 대해서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주고 대신 관세를 좀 깎아주면은 우리가 뭐 경쟁하고 있는 TSMC라던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조금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쪽이 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잘 협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도 자동차 관련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터라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관세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기사,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사주 관련한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이 오늘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더블 체크는 필요하죠. 자, 지금 자사주 소각하면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또 행보를 보여주긴 했는데 원래 작년에 시장에서 자사주와 관련된 소각 행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섹터 하면 금융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도 금융, 어제 물론 증권이 좋긴 했지만 이쪽으로 좀 다시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주사. 예. 지수사 쪽은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 2-3개월 전부터 이제 지주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소속인 김남근 민택 수석 부대표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죠. 관련된 내용의 주요 요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직원들에게 그가 잘한 거에 대한 내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주는데 스톡 옵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자사주는 다 매각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보통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이나 많은 것들을 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차단시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기 전에 주주들이 이걸 살 수 있도록 기회까지 부여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련 법안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건데 정기국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이후에 뭐 10월이나 11월 달 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 한 3개월 정도 두겠죠. 그러면 12월 달까지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통 보면 상법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자본주의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법제화해서 관련된 내용이 처리되는 게 아니고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이제 또 민주당의 의원이 이제 그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 빠르게 좀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리고 9월 달에 정시 국회에서 이제 열려서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12월 달까지 준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잘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옵션으로 하나 줬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나 대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뭐 반론을 제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사주 매각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타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옵션으로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SK, 두산, 한화 앞서 화면에서도 나갔지만 그동안 내리 약세를 보이던 거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 기사를 받고 또 이런 시장의 훈풍을 받아서 금융지주사까지 이 훈풍이 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희가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철강과 증권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금융주 안의 대장은 증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법 개정안이 다시 또 더 센 개정안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워낙 부각을 받았던 터라 증권주, 금융은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증권주 하면 실적, 뭐 키움증권 말고는 딱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생각나는 기업이 없는데 이 증권주 실적도 괜찮습니까? 증권주 실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주식시장이 이제 약간의 이게 상품이 이제 리스키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크죠. 그래서 변동폭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수익을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 트레이더가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의 또 트레이딩의 1위는 뭐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서서히 지금 많이 여기 브로커리지 지금 운영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증권주도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그로 인해서 신영증권이 오랜만에 20%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고 넥스트 트레이더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그 외에 뭐 부국증권도 13%, 그리고 뭐 대신증권이 10.79%, 유안타도 한 10.11% 급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훈풍이 계속해서 증권주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어제 좀 급등을 해서 오늘 조금 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약간 같은데. 쉬어가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보면 약간 조정이 이후에 또 나올 네. 겁니다. 예, 좋습니다. 증권주, 지주와 함께 같이 다뤄봤고요. 자, 철강입니다. 철강, 관세 압박 카드가 더 강해지는 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이 강하게 힘을 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뭐 조선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던 찰나에 우리 이종훈 부장께서도 조금은 생각해보자, 철강 쪽은 보수적으로 주셨네요. 일단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예. 상승 나온 거는 맞는데 예. 지금 이 관세, 품목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지금 중국 저가 공세부터 시작해서 미국 관세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면서 지금 경기 자체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30일부로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 말레이시아도 7월 5일부에 부로 이제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한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강이라던가 이쪽에 대해서 좀 자기 나라 이득을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관세 부담감,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여기서 살아남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 리스크, 뭐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철강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 상승이 나오는데 이거를 과연 마냥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부정 의견 드렸고요. 사실 기대감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기 때문에 철강주도 우리가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최근에 또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결국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야지 그 감산이 의미가 있지. 약간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지금 감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네.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에 반덤핑 또 부과를 하니까. 또 부과를 하고 예.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반덤핑 관세. 그럼 이거를 지금 감산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뭔가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철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잘 한번 중심을 잡아 보시고요. 이제 다음 섹터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전력인데요. 전력은 좀 의아하시죠? 어제 뭐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상승폭은 아니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모두 다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의 룸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죠. 지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대형 변압기 쪽의 수출이 가장 활발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분명히 반영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노려볼까요? 네. 충분히 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변압기 수요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수요가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뭐 글로벌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초고압 변압기 등 중대형 변압기들이 지금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효율 변압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거의 고효율 변압기들이 많죠. 중대형이 많은데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조금 있으면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2분기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건데 굉장히 데이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저의 원픽은 딱 하나입니다. 효성중공업. 어제도 보니까 한 6.13% 강세를 보이고 6.31%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펼쳤는데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로 LS 같은 경우에도 4.6%, 산일전기도 4.16%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 전력기 특히 이제 변압기에 속해 있는 게 35개 종목인데 그중에 어저께 28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성도 중대형 쪽인 거죠. 그렇죠. 대형 네. 쪽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만큼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만큼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 끝으로는 반도체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 나는 순간 저도 쇼크를 받았어요. 네. 5조 중반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4조 원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건 시장의 참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던 게 삼성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네. SK하이닉스는 대중 제재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그 발표한 서문에 따르면 이에 대한 것들을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관세가 또 부과되게 된다면 보조금 이슈와 함께 좀 가려던 찰나에 또 눌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기웁니까? 저는 그렇게 반도체 이제 충격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받았습니까? 네,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만 딱 움직임만 딱 보더라도 네.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양순하더라고요. 네.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좀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사주 소각 공시도 나왔고 그러면서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가속기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어제 익스페타시스 신고가 같고요.
역사적 신고가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쪽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가 2조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고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 이 2나노 수율 개선, 그러니까 1.4나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2나노 수율을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고객들을 잡겠다인데 그거에 대한 출발점이 저는 갤럭시 Z 플립 7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닌텐도 DS2 이거 수주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한 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2나노가 아니라 그거는 좀 다른 쪽 공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는 2나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수율이 지금 40%인데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에이직 시장은 계속 커져가는데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줘야 좀 삼성전자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운드리가 괜찮을지 그 여부는 Z 플립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될까요? 그 잣대로? 일단 그 스냅드래곤보다 네. 엑시노스가 뭔가 성능에 대한 평가가 좋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좀 의미 있는 피드백들을 받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뭔가 관심을 좀 가질 거고 이를 통해서 만약에 2나노 수율이 좀 개선된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조금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TSMC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치고 오는 지금 중국 기업들보다 격차를 벌려야 되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10% 밑으로 내려왔어요. 최소한 15%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면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리노공업, 코리안리, 코리안리. 저기 재보험인가 그렇죠. 그런 재보험사죠, 기업이죠. 그죠? 보험사들이 들은 보험사. 예.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둡니다. 그게 이제 재보험사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보험사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미 홍콩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법인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 6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도 법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도 매출이 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얼마 전에 정부가 보험 관련된 요 상품들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험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서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넓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겠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아주 멋집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재보험 관련 종목들 안 보시죠? 네. 안 볼 때 여러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또 굉장히 신선한 종목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도 궁금해지는 코리안리입니다. 이에 맞서는 리노공업. 소켓안에서 ISC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리노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아까 에이직 시장도 얘기를 했는데 AI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로봇이랑 차량이라던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은 지금 리노공업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테스트 소켓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물론 ISC도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의 안정적인성을 고려해 봤을 때 리노공업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노공업 가져왔고요. 사실 이 후공정 테스트 수요는 점점 이 에이직 시장이 커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테스트는 무조건 그 공정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HBM 관련주들, AI 가속기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노공업 지금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주목받으면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언젠가 차트를 한번 봤더니 가격이 막 4분의 2 토막이 나 있어서 뭐지 싶었는데 분할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조정 기간이니까 잘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종목까지 주셨는데요. 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주호 본부장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